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 방학동에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들어 아파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아파트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특히 방화문과 완광기 등 피난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방학동의 한 아파트. 화재로 건물 한 동이 시커멓게 걸렸고 창문은 모두 부서졌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불을 끄기 위해 소화전 수압을 점검하고 옥상에 설치된 대피 시설도 둘러봅니다.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는지, 화재 발생 알람 밸브가 작동하는지도 꼼꼼히 점검합니다. 알람 밸브 감지 확인. 사이렌 정지. 이번 점검은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난 방학동 아파트 화재의 경우 방화문 부실 관리와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방 피난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4년 이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방화문과 완광기 등 피난 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완광기나 방화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좀 주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 피난 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0일 저녁 7시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 추락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교마다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학생 인권 조례는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복성, 무고성 고소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교직원들. 교원들이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서울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총괄팀이 신설돼 법적, 행정적 지원이 이뤄집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법률 지원 일종의 서비스하고 변호사 한 분당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그렇게 맞춰갈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갈등의 씨앗으로 지적됐던 무분별한 학부모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차단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교 예약 시스템 적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 시스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전면 도입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희영 교육감은 학교 공동체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교권 추락과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공동체 관계 형성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목표는 동일합니다.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을 향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 이 3심이 긍정적으로 교차하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 시의회와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의회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의회와 좀 본격적인 협의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의회가 또 이왕 보류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칠판, 디벗 도입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선 추경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심리, 학습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도 만들어져 하반기에 전체 교육지원청에 적용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은평구 대조 1구역에 재개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조합원 갈등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건데요.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가 멈춘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지금까지 공사 투입비가 3,800억 원 되는데 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어서 현대건설에서 못 받겠다. 대조 1구역 재개발은 25층짜리 아파트 28개 동에 2,4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2022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을 마치고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대금 지급은커녕 분양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입주 시기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사가 지연됐던 둔촌 주공의 경우 비용이 1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월 추정 금액이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대조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로부터 조합 내용이 계속되고 사업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내부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언제 해결이 될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또 일반 분양가라도 올려서 사업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양시장 상황에서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가 민간 전문가를 지원해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사업이 언제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양 은평선 노선도 초안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는데요. 고양 은평선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설계된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 연장 15km로 서울 6호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연결됩니다. 공개된 기본계획안 노선도를 보면 은평구 6호선 세전역, 고양 향동 창릉 신도시 내 3곳 등 8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고양 향동역과 세전역 사이에 신사고개역 신설을 고대했던 은평 신사동 일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창릉 신도시 건설로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면 신사동 일대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신사고개역을 추가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서울 인접 신도시라는 창릉 신도시의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서 왜 서울과의 접속 지점의 도로 교통 대책은 모두 나몰라라 하는지 속이 타들어간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 봉산터널에서 충암고, 녹번역, 은평터널 방면으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알기나 하느냐. 신사 고개역을 만들면 신사 1, 2동에 집중적으로 더욱 심화될 교통 유발 요인을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으로 상당량 흡수 분산시켜 상습 정체의 심각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신사동 주민 희생을 바탕으로 창릉 주민들의 편익만 추구한다면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확실하게 관철될 때까지 그 어떤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터널을 뚫고 나서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양이 지금 맨 처음에 터널을 뚫었을 때보다 약 서너 배가 지금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신초등학교 위에 그 고가도로까지도 점령해 있습니다. 지금 차들이.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은평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신사고 개혁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본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한 안을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동구가 서초구에 이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올해 중순부터 일요일 영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이른바 SSM은 의무 휴업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평일로 의무 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유통업계 시장 판도가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지자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구도 그 가운데 한 곳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 업계는 반기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긴 지 너무 오래된 법안이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은 게 많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게 고무적이긴 하죠. 성동구 관내 의무 휴업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한 곳, SSM이 9곳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13곳입니다. 성동구의 경우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마장 축산물 시장이나 그 외 상점가들은 대형마트와는 차별화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영향이 덜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나서는 시민들이 주변 상권으로 흡수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상권이 줄어가지고 저는 마트가 줄잖아요.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지 우리는. 왜냐면 사람이 자꾸 와야 되니까. 지금 사람이 워낙 안 다니니까 그런 형편이에요. 구는 향후 전통시장 등 상인들과의 상세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월 안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 협약을 맺고 올해 중순쯤 의무 휴일을 평일로 옮길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는 지난 5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올해 구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재건축 등 현안에 집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신년 인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천여 명의 양천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 희망찬 출발을 위한 양천구 신년 인사회. 여기서 나온 최대 화두는 복지였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워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자를 더욱 보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와 밑반찬 지원, 주거 약자를 위한 집수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의식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57.92%로 전년 대비 11.1% 증액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약자들에게 더 많이 보살피는 그런 정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재 구청장의 1호 공약인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이 구청장은 목동 아파트 13개 단지가 안전진단 장벽을 넘었고 신월동 일대가 모아타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랜드마크 조성도 힘쓸 예정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사업은 올해 건축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고 목동 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한 용역도 올해 진행됩니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 누가 얘기를 해도 양천구만큼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구는 없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파트만 들어선다고 우리 도시가 명품 도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랜드마크가 될 만한
플레이스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신월동에 첫 지하철역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경전철 추진을 위해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선 유력 후보지로 김포 고촌을 꼽았습니다. 이 구청장은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신정 차량기지를 옮기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적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선이 결국 김포의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으로 2호선 지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공리의 지하철 차량 기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하자는 정도까지는 얘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김포의 경우 5호선 연장과 서울 편입 등 현안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양천구는 올해 청력 정밀 검사와 심리상담, 보청기 지원 사업을 신설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양천 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평생학습 포털 개설로 교육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희입니다. 은평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다. 은평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산림의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양천구가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양천구는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양천구는 청렴 노력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지만 청렴 체감도는 전년 대비 2단계 내려앉은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